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 왜 쓰러지신 거죠? 비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고정하십시오, 사모님. 꼭 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꼭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자네 가문이 표면적으로는 우국충절자의 가문일지 모르냐마는 자네 가문에도 누추하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네. 내 자네에게 최초로 하는 얘기니 잘 알아두게. 자네 부친을 대신해서 내 형이 죄 없이 죽음의 섬에 끌려가서 죽었다는 사실, 자네는 아마 모르고 있을 걸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나? 우국충절의 양반가의 자손 대신, 즉 자네 부친 대신에 천민 출신인 내 형이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야 했다는 사실일세. 한 번 끌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하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죽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사실일세. 이게 자네 가문에 숨겨진 비밀일세. 그렇게라도 해서 친일의 주태를 합리화시키고 싶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머지않아 틀림없는 증거를 자네 가문 앞에 드러낼 날이 올 걸세. 새로운 독립운동사를 다시 써볼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뉘라서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새로운 독립운동사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내는 믿어지지 않는구만. 돌아가신 어른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사흘 이내 살아계시는 그분의 친필과 사진과 자료들을 보고 왔습니다. 안 믿어진대도 사실입니다, 어머니. 그럼 아범 혼자 믿게. 나나 건우 건이에겐 강요하진 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윗대 어른들의 허물도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숨은 것도 장차 드러나게 되는 법이고 감추어진 것도 장차 알게 되고 나타나게 돼 있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빠예요. 아빠예요, 할아버지. 아빠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을 보세요. 한소 양국은 20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소 우호 협약 조약 체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태우 대통령과 제주 신라 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소 우호 협약 조약 체계를 제의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양국 외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위 64도, 한겨울이면은 영하 50도가 보통인 극한 동토 시베리아를 가리켜 가지고서 흔히 자원이 없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청을광석, 다이아몬드가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야쿠트 공화국의 발레리 수상 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쿠트는 더 이상 동토의 땅이 아니다. 두고 보라. 오는 2000년까지 최적의 경제권 지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사업은 야쿠트 공화국과 의향 교환까지 한 상태이나 투자비가 거저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해야 한다는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송구도 지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의 경제성은 막대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하기 때문에 소련과 북한의 태도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시장 경제 체제로 나가고 있는 소련과 경제적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이 이 계획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들자. 안돼. 이게 정말입니다. 이 소련 여인들은요, 이 되게 뚱봅니다. 남자보다 더 억척스럽고요. 그리고 이 술도 남자들보다 더 잘 먹고 일도 남자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콱 잡혀서 삽니다. 실제로요, 이 강 부장님하고 소련 식당 주인하고 이 팔씨름을 했는데요. 강 부장님이 져버렸습니다. 야, 그 강 부장 인삼 좀 때려 먹어야 되겠다. 한국 남정네가 그 기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때갔네. 아니 그래 현지 근로자들은 어떻게 일을 잘합니까? 예,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몸에 배서 우리 근로자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돈을 받는 생활에 익숙해서 목이 쉬도록 작업을 독려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공구 사용법조차 몰라서 나사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신 장비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조선족을 많이 고용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네, 이 소련의 조선족은 상당히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조선족에게 하는 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한국계의 소련 진출로 상당한 활기와 긍지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 소련 전투기 제조 공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말이야. 거기 관리자가 청소기에 쓰는 모터를 합작을 하자고 하는 거야. 최신의 전투기를 맹글어내면서 그 모터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의 병폐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새삼도 알게 돼서요. 이거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되면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또 생산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니 뭐 의욕적으로 잘 해본다든지 무슨 뭐 혁신을 해보다든지 그런 의욕이 도대체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쪽은 소비자 쪽에서 대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누구십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사장님, 신호그룹 베이스 캠프입니다. 신호? 네. 신호면은 말이야. 철도 노선이 확정됐는지 물어보도록 하라. 우리의 철도 기술을 제공하고 신호하고 야쿠트 정부하고 그 건설 자금을 갖다 합작할 수 있게 해봐야 할 테니까 말이야. 네, 박형섭입니다. 한지혜입니다. 철도 노선 선정 협약 문제입니까? 철도공사와 함께 헬기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는 문제가 큰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생산된 석탄을 현장에 쌓아놓았다가 철도가 완공되면 그때 반출하겠다고 하지만 소련 내의 정치 불안, 열악한 기후 조건들이 아주 만만치 않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한 위험 요소는 생산비와 이윤 개념이 없는 그 소련 사람들의 경직적인 체제와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기후 조건이나 정치 불안의 위기 의식은 오히려 후자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제가 드린 전화 용건은요. 한 2시간 후면 사할린에서 이곳으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사할린에서 말입니까? 네. 최대희 회장님의 형님 되시는 최두원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오늘 밤 시간 있으시면 와주시죠.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꼭 만나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만나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오세요. 끊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일찍 왔네. 차 밀릴까봐 일찍 나왔더니 용기도 차가 안 밀리대. 아유, 차 막히는 거 징그러워. 자 앉아. 뭐야? 아직도 저런 마담뚜가 사법연수원에 들락거려? 문제야. 자기한텐 저런 프로포즈 안 와? 난 신호그룹 후계자로 정평이 났더군. 어머나, 뭐야? 아유, 정말 아무나 고시패스 하는 거 아니군 그래. 참, 고르바초프 대신 소련을 지키고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 소련 시간으로 오늘 밤 사할린에 계신 큰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실 거래. 건우 씨 아빠도 만나게 하실 예정이랬어. 건우 씨 할머니는 아직도 안 믿으신다며? 한국에 함께 나오신 믿으시겠지. 건우 씨 할머니는 박 씨 가문이야말로 대대손손 의인만 살아오신 줄 알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걸 실감하시게 될 거야. 정화는? 전국 투쟁을 선언하고들 있어. 60 출범 후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해. 강군 구타치사 사건으로 야기된 비상시국은 강군 장례를 둘러싸고 격렬한 가두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5.18 학생 기념일을 앞두고 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을 생각하신담 이렇게 보수간자 언론에 반앞장을 서실 순 없을 거예요. 그래, 네가 외삼촌을 잊지 않는 건 좋아. 대견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학생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에게 쌓인 한을 푸는 한풀이어서는 안 돼. 건우건이도 너만치는 삼촌을 사랑해. 그리고 너만치 잊지 않고 있고. 다들 별 수 없는 현실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침묵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려는 태도죠. 내 동료들 가운데 동료의 의문사 사건 대책위 활동을 했다고 4년 징역을 받고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2년 징역을 살고 재판장 앞에서 고무신을 던졌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징역을 더 사는 친구도 있고요. 내가 어떤 한을 품고 어떤 모양의 한풀이를 하건 날 놔두세요. 이런 허위나 친절은 토역질이 나요. 진실을 외면하고 사시는 거 저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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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좋죠.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또 노선이 다르면 얘기도 잘 안 하고 선후배 관계도 좋지 않대요. 그래서 지가 희생양이 되기 쉽고 또 그걸 겁내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일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사회의 개인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학생운동이라는 게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을 지향하고 개인과 개인, 계급과 계급, 지역과 지역과의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론의 차이니 노선의 차이니 하고 분열되고 있어요. 한정숙 씨는 대학생 선교를 위한 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죠. 그래요. 취재를 요청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부를 해요. 아직은 자기가 나타날 때가 아니란 얘긴가 봐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숨어서 봉사하고 싶은 거겠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예, 저기입니다. 자,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사회복지사업재단 발족위원은 뭡니까? 기본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단 이사장 자리를 사양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부금을 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씨 올라갑시다. 네. 할만하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재단 기금을 내어놓으신 어른이 돌아가신 백여옥 여사시기에 부득이 우리 부부가 표면에 나서게 된 것뿐입니다. 백여옥 여사라면 증권가에서 백할머니로 통했던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던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제게 유언을 남기셨죠. 사회복지를 위해 재단을 발족하라고 말입니다. 기본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제일 먼저 착수하시게 되는 일은 뭡니까? 의료 시설이 미비한 전국의 각 도마다 우선 종합병원을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홍성준 씨나 오윤희 여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컴백하시리라 예상했는데 그것을 사양하신 이유는요? 재단 이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제가 기르는 젖소는 제가 아니면 기를 사람이 없어서죠. 오윤희 여사께서는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아직도 부욕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자리는 극히 매력적인 자리지만 홍성준 씨 아내 자리보단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홍성준 씨가 아내를 위해서 함께 어려운 고초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공개된 비밀이나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위를 한번 시원하게 밝혀주실 수 없을까요?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우린 부부였기에 부부로서 같은 멍해를 진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또 제가 역사 앞에 과연 무죄였는가를 돌아보면 그것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와 멍해를 함께 지고 고난받아야 했던 그 세월이 고통스러웠던 건 사실이나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시기였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나는 짧지 않은 수용 생활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역사 의식과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회의 많은 문제들 보고 의분을 느끼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허물을 먼저 보고 자기부터 개혁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개혁자는 없습니다. 이번 발족되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태환아. 또 외로우시나 보군요. 예, 그릇을 찾아오시고 말입니다. 그래. 애비 너도 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또 네가 건조한 유조선도 보고 싶고. 근데 저기 저 큰 배는 언제 명명식을 갖게 되는 거냐? 보름 후쯤이요. 어머님이 나오셔서 꼭 테이프를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 손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제가 해낸 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겁니다. 자, 앉으세요. 이 저런 인간도 하니까 되는 것도 있더군요. 이 한때는
이 쓸모없는 손을 찍어버릴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사랑으로 또 기도로 오늘의 제가 다시 있게 된 겁니다. 신혜미가 소련에서 전화를 했다고요. 큰아버님을 만나 뵙고 있다고요. 그래. 나한테도 연락을 했더구나. 그래, 넌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냐? 언제까지라니요? 저는 이 배 만든 일 외에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어머니. 예미는? 서진조선에 제 생애를 걸 겁니다. 애미를 가수평가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 말씀대로 애미는 뛰어납니다. 인정합니다. 아범아. 어머니, 다른 욕심 있으세요? 있으시면 버리세요. 어머니를 괴롭게 합니다. 또 저까지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했잖아요. 거대한 배.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이 말년에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셈이죠. 이 과도한 욕심이 또 허세가 절 이렇게 망가뜨렸던 겁니다, 어머니. 전 이대로 좋습니다, 어머니. 더 바랄 게 없어요.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자식을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릇에 맞게 살아야 해요. 전 경영자 그릇이 못 되는 놈인가 합니다. 이 현장이 제 체질에 맞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일해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이 수염 깎을 시간조차 아주 아까울 지경이에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시간 뺏는 것도 아깝겠구나. 와이, 그렇지? 그럴 리가요. 근데 신이는요? 그 애가 제 애미를 닮은 게 참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 누가 뭐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이 박씨 가문에서는 아직 문을 열지 않는답니까? 모르지. 오신 것 같습니다. 영빈과는 무엇이야? 도착했나 봐요. 박형섭입니다. 달전리 매화당하실 때 장손. 그렇습니다. 도련님이 태어나던 날 달전리에 보름달이 휘영청 뜨고 아기 울음소리 아은아관 고구를 떠일듯 우렁차고 마을에
큰 경사가 난 셈이여라. 도련님 100일 날엔 근동 이웃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100일떡을 먹었는데 아기가 할아버님을 닮았다고 했으라고. 말씀을 낮추십시오. 아니지요. 도련님, 매화당 아씨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신다고라. 아씨께서 명하신다면은 고향길을 닭이 갈 수가 있을까쇼, 도련님. 살아생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기가 소원이여라, 도련님. 엄마, 내가 도서관으로 매시러 안 갔음 엄마 아직 공부하고 계셨죠? 엄만 공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니까. 정말 공인회사 시험에 도전하실 거예요? 왜 못할 것 같니? 그 어렵다는 대학원 시험도 통과 안 하다. 엄마를 보고 용기를 얻은 주부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래요. 오해 많어. 난 누구한테 용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좋아서 신나서 하는 거야. 그렇게도 좋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넌 몰라.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무슨 전화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범이 온단다. 그런데요. 그 사할린에 살고 있다는 최 회장 댁 형님이라는 보고 하고 같이 오게 된단다. 그런데 그 양반이 아직도 나를 매화당 아씨라고 부른다더구나. 그 얘기도 하시더래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대신하셔서 징용 가셨다는. 사실이었나 보군요. 최 회장 댁에 윤 여사가 직접 전화를 했더구나. 그 양반이 귀국을 하실 것 같으니까 날더러 공항에 나와서 직접 물어보라고. 신이 할머니께서요? 최 회장이 그렇게 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나름대로 한이 있었던 게지. 그 양반이 오시면 분명히 뭐 기자회견인지 뭔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분명히 밝힐 것이니까 그때 와서 직접 들으라고. 소련의 생활은 어땠는지 한 말씀 아들을 대신해서 징용을 가졌다는데 사실입니까? 조국의 땅을 밟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40년 만에 목당에 들어오셨는데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했다고 했는데 징용 생활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 학살이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사할린 각지에서 일본 군인과 주민들에 의해서 4 내지 5세의 어린이를 포함 조선인들을 집단 학살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최도 할아버님?
소련의 유해 감정서와 재판 기록을 입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할아버지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걸 파자르스키 사건이라고 하지라. 1945년 8월이어라. 호르모스키 동쪽 파자르스키에서 일본 군인과 청년 당원들이 조선인들을 습격해서 노인네, 어린이, 부녀자 가릴 것 없이 총칼로 쳐 죽였으라. 머리가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어린아이 시체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라. 일본인들이 왜 조선인을 집단 학살했죠? 조선인들이 소련군에게 가담해서 간첩 행위를 할까 봐서 그렇더라고나.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술을 마시거라. 어떤 일본 놈은 그런 자랑도 했으라. 11살 난 남자 어린이를 등을 3번 찔러 죽였다고라. 조선인 가운데 소련인 길안내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명이 붙들려 왔는데 나는 유치소 편소 배수구를 통해서 도망쳤으라. 나머지 18명은 총살을 당하고 불태우고. 한국에서 징용당에 떠날 때 대감댁 상전 아들을 대신해서 끌려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어찌 그리 잘못된 일이오나. 상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 시방도 또 그리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다 팔자소관이지라. 살아생전에 내 나라, 내 땅, 내 고향에 왔으니까 더 여한이 없으라. 지나간 야근은 다 따지지 맙시다. 우리 매화당 아씨가 살아계신단께 그는 날 보시면 욕받다 안 하시겠소. 신이가 결혼을 하게 돼도 서울엔 올라오지 않으실 건가요? 아직 날 그냥 두는 게 좋을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도록. 고향에는요, 시 전체의 축제가 될 거예요. 금강교 건립이나 문화월 건립은 신호의 한재와 대안의 박경섭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소. 난 다시 축제에 나가 내 얼굴을 내밀 자신이 없구려. 신이가 결혼하게 되면
난 신호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지원이 지숙이 곁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겠어요. 아버님 자리를 내게 양보하겠다는 생각이구려. 나로선 할 만치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제시 가문을 떠날 생각인 거요? 당신을 위해서란 생각은 하지 말아요. 신호는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당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그 자리 때문에 지금의 한지혜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다고. 솔직히 100%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100% 신호를 버릴 생각은 있어요. 나와 신호를 말이오. 어느 것이든요. 나도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신호를 버릴 수 있어도 당신은 그럴 수 없어. 그걸 당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손으로 배를 만들었던 거야. 근로자와 똑같은 자세로. 아직도 당신은 최태원의 진실을 믿지 않소? 내가 달라진 사실을 인정하기 싫소?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밖에 날 인정할 수 없어. 겨우 그 정도로밖에. 젊은 날에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사람이라고 믿었고 선택해서 오늘까지 살면서 내 마음이 당신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일찍이 파멸됐을 거야. 그래,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당신 날 믿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 떠나라. 나도 싫고 신호도 싫고 다 싫으면 떠나버려. 이런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언제나 한지혜는 자기 의지대로만 사는 여성이니까.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장부 같은 여성이니까. 당신 공부가 그렇게 좋아? 아니 내가 들어와도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만. 당신은 그 공인회계사 시험 패스가 최고의 우상이 돼버린 것 같아. 어머님이 뭘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 최두홍께서는 우리 가문을 대신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삶이신데, 그런데도 우리 가문에 대한 원망이나 한이 없으시니 우리 할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옥중에서 순국을 하셨다면 최홍께서는
우리 가문을 대신해서 순국의 삶을 살아온 곳이나 마찬가지야. 어찌 보면은 우리 가문보다도 더한 한을 품고 사셨어야 했는데 원망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셨으니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 가문에 품었던 한만큼이나 부끄러워지더구만. 여보, 그것이 사랑의 한계가 아니겠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련 민주시민은 승리했습니다. 구테타 주역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이 고리비 엘친 승리를 연호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시민은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만한 스탈린주의자들은 마침내 패주했습니다. 정치의 승패가 정당성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면 이번 소련 구테타 주역들의 패배는 처음부터 예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약속을 배반한 비겁한 음모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전환기의 경제적 진통, 사회적 다양화, 정치적 시행착오를 너무 가대평가했습니다. 그런 전환기적 증상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르바초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곧 구테타의 정당성으로 뒷받침되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민주화의 맛을 알게 된 국민들의 힘을 너무 가소평가한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비헌법적 절차로 붕괴시키는 것은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부정아, 누가 찾아왔다. 빨리 나가봐라. 정아야. 삼촌! 삼촌! 언제 오셨어요? 지금. 아주 돌아오신 건가요? 그래. 다시 일하실 건가요? 건우 결혼식 보러 왔단다. 그러셨군요. 한 선생님 아프리카로 떠나시는 거 환송하시고요.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거군요. 소련 구테타가 터지자 구테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자보가 대학가에 붙었었지. 정아, 너도 설마 구테타를 지지했던 건 아니겠지?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이라크와 피엘소가 그러했지. 사회주의 승리는 필연이라고 말이야. 결론은 자명해. 민주화와 자유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 역사를 거꾸로 돌이킬 수 없듯이 말이야. 분명 우린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주의적 이상을 소중한 인류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어느새 기성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흐트리고 싶지 않은 지적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물론 학생운동에 약점도 있는 거 인정해요. 소외된 민중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학생운동의 출발이야.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선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하단 얘긴가요? 남아프리카에 가셔도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할 수만 있담 사랑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 안에 품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안 오시면 어떡하죠? 몇 시예요? 안 오시면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오시면 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빠가 안 오심 엄마 손잡고 들어가겠어요. 아빠! 아빠! 뜻깊은 결혼식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날입니다. Thank you.